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이천시가 최근 호범면 단천리를 시립화장장 건립 후보지로 확정지었습니다. 이천시가 시립화장장 건립을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4번째인데요. 시는 이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백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천시가 지난 17일 호범면 단천리 산 55-1번지를 시립화장장 용지로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화장장 후보지 공모에 대월면 구시리가 선정됐지만 절차 문제로 무산된 지 1년 만입니다. 시는 해당 용지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차폐성이 좋고 시도 12호선과 인접해 접근성이 우수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번 화장장 후보지 선정은 이천시의 공모가 아닌 주민 제안으로 이뤄졌습니다. 단천리를 중심으로 모인 시립화장장 유치위원회가 제안서를 시에 먼저 제출한 겁니다. 이장님들과 함께 이 시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의 절반을 이웃 마을과 함께 공유하겠다는 마을과 함께 지역의 발전을 도모해보자는 취지가 더 강했습니다. 유치위원회의 제안 이후 시는 사업 설명회와 의견 청취를 거쳐 최종 후보지를 확정했습니다. 시는 주민 제안 방식의 화장장 건립은 전국 최초라고 전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주민 제안 방식의 화장장 건립은 타 지자체에도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근의 일부 마을에서는 화장장 건립에 대해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후안 1위 등 주민들이 화장장 건립 이득은 단천리가 가져가고 피해는 인근 마을이 모두 받게 된다고 반발하는 겁니다. 이들은 광역 자원 회수 시설로 주민 건강이 악화하고 있다며 화장장이 들어오면 주민 건강 악화가 더 가속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동네에 지금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4분이고 동네만 8분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요즘에 작년부터 이상하게 마을 분들이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계속 감기가 떨어지질 않고 있어요. 이에 대해 이천시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화장장 후보지 주민들의 동의만 있으면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천시가 제시한 준공 예정일은 2027년 12월. 시는 도시계획 결정 용역과 지방재정 투자 심사 등 행정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백창현입니다. 총탄과 포성으로 아픔이 깊었던 매향리에 평화의 상징이 세워졌습니다. 미군 공군 쿠니 사격장 부지에 건립한 매향리 평화기념관이 정식 개관했는데요. 사격장의 역사와 주민들의 기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보도에 김성원 기자입니다. 미 공군 쿠니 사격장에서 훈련이 시작된 1951년부터 사격장이 폐쇄된 2005년까지 매향리 사격장의 시작과 현재까지의 역사가 한눈에 기록됐습니다. 군용기가 내뿜는 굉음과 포탄 소리로 고통받았던 주민들의 한 맺힌 기억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제는 역사로 남은 사격장이 전쟁의 아픔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지난 2021년 준공 이후 장시간 내부 프로그램 조성 끝에 매향리 평화기념관이 정식 개관했습니다. 공원은 전에도 몇 번 와서 놀고 갔는데 이 개관 소식 듣고 왔는데 시설 깨끗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기념관은 세계적인 건축가 마리오 보타가 직접 설계에 참여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전시 공간은 전쟁의 상흔을 치유하고 평화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미군이 사용했던 생활관과 사격 통제소 등 남아있는 건물을 보수해 시민에게 공개했습니다. 상설 전시실에서는 매향리의 과거와 현재 매향리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 주민들이 했던 노력에 대한 내용을 만나보실 수 있고 기념관 조성에 들어간 사업비는 181억 원. 화성시는 아픔과 역사를 기억하는 한편 평화의 시대를 상징하는 데 기념관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쿠니 사격장 존치 건물은 역사의 진실을 기억하는 평화의 길로, 기념관은 치유와 화합을 약속하는 희망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매향리 평화기념관의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합니다. 관람료와 주차료는 모두 무료입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매향리 평화기념관의 개관은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격장의 폭음과 포연에 시달렸던 주민들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이재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의 전투기 전시장입니다. 옆을 보시면 이렇게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고 그 너머에 또 다른 전시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지난 2005년 8월 12일 미 공군이 반세기 동안 운영했던 화성시 매향리의 쿠니 사격장이 폐쇄됐습니다. 사격을 알리던 빨간색 깃발이 내려가고 푸른색 평화의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미군이 농섬에 쏟아부었던 폭탄이 수거돼 작품으로 거듭났습니다. 그 후로 20년 뒤 쿠니 사격장의 흔적은 주민들이 만든 매향리 평화역사관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전시관의 천장은 미군 전투기가 사격을 하던 표적을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쿠니 사격장 운영 기간 54년, 1년 365일 중에 259일 동안 하루에 13시간씩 폭탄을 쏟아부었던 기록도 녹슨 총탄과 폭탄으로 기록했습니다. 사격장이 폐쇄된 이후 녹슨 폭탄은 평화의 꽃을 피웠습니다. 매향리 지명의 유래가 된 매화꽃을 형상화한 이 작품은 농섬에 투하됐던 폭탄을 쌓아 올려 만들었습니다. 매향리 총폭탄은 이 역사가 있잖아요. 그 매향리 주민들의 지난한 삶에 대한 역사가 묻어 있고 또 그 남북 분단에 관련된 또 세계 패권국에 의한 뭐 한미 동맹 뭐 여러 가지의 정치적, 군사적, 역사적 이런 그 기록들이 여기에 배어 있잖아요. 화성시가 건립한 매향리 평화생태기념관이 정식 개관했지만 여전히 작품들이 이곳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요청이나 무슨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 다는 필요 없고 그냥 뭐 몇 개만 좀 주시죠.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 사람들 눈에는 이게 어떤 고철 또는 그 폐기물 이런 거예요, 이게. 소파 규정을 무시하고 미군이 도망치듯 버리고 간 폭탄을 하나하나 수거하고 작품을 만들어 전시해온 매향리 주민들. 미군이 준 고통에 이어 주민을 외면하는 화성시에 서운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지금 껍데기뿐인 매향리 평화기념관에 제대로 전시를 하고 또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에 제대로 전시를 해서 그야말로 그 매향리의 테마와 매향리의 특별한 그 역사 이야기가 있는 그런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으로 이것을 거듭나기를 화성시에 촉구합니다. BTV 뉴스 이정입니다. 미군 기지 이전 평택지원특별법이 내년에 일몰될 예정인 가운데 지역사회에서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지역 정치권도 나섰습니다. 평택 국회의원 3명이 특별법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2004년 제정된 미군기지 이전 평택지원특별법. 전국에 산재된 주한미군의 70%가 이전하게 되는 평택시 지원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평택시는 그간 미군에 대한 전체 공여 면적의 46%에 달하는 2,867만 제곱미터를 미군에 제공하여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세 유지와 한미 양국의 우호 증진에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유효기간은 2014년이었지만 연장을 거듭해 내년에 일몰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특별법에 따른 평택 지역개발사업 15개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또한 이전 미군기지 환경정화사업, 부지 매각 사업 집행률도 각각 61.1%, 42.6%에 불과한 상황. 평택 지역사회는 물론 국방부도 특별법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1, 2단계로 나눠 추진되고 있는 미군 기지 이전 사업은 아직 1단계조차 마무리되지 못했고 개발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평택시 지역개발 사업들도 다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평택 국회의원 3명이 평택지원특별법 기간 연장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평택지원특별법의 2030년 연장은 주한 미군기지 이전 사업의 안정적 마무리, 평택시 관내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 미군과 그 가족들의 안정적인 정주 여건 마련, 그리고 국가를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평택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선택입니다. 이들은 동료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논의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재건축 선도지구인 평촌 민백블럭 주민들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사업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용적률 330%를 기준으로 따져봤더니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공사비와 분양가에 따라서는 분담금은 전혀 내지 않아도 됐고 오히려 수입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꿈마을 우성과 동화, 건영 3차와 건영 5차 등 4개 단지를 안고 있는 평촌 민백블럭 재건축 선도지구.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는 연말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앞서 기본적인 사업 계획안을 마련해 주민에게 알렸습니다. 용적률은 안양시가 고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기준 용적률 330%에 맞췄습니다. 이에 따라 세대수는 1376세대에서 2348세대로 늘릴 계획입니다. 공공기여율은 12.39%로 설정했으며 50%는 토지로 기여하고 나머지 50%는 현금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330%를 했을 때 요 206%에서 330% 늘어나는 부분에 공공기여 10% 하니까 12.39%가 이제 공공기여 대상이 되는 거고요. 이 공공기여를 아까 말했던 이제 시설과 현금으로 기부 체납하겠다라는 거죠. 50%는 공공시설로 주겠다, 부지로. 나머지 50%는 현금으로 줄게라고 이제 계획을 해본 사항이에요. 재건축 사업 시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도 특정 조건에 맞춰 추정치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민백블럭 주민들은 분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오히려 수익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거주층 수와 평형에 따라 적게는 3,700만 원에서 많게는 2억 6천여만 원까지 환급받는다는 겁니다. 감정평가업체 측은 특정 기준에 맞춰 조사한 것이라며 공사비와 분양가, 거주층 수에 따라 분담금은 변동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 조건도 말씀드렸죠. 우리 용적률 330이고 공사비 850평당, 일반 분양가 4,500의 기준의 숫자입니다. 물론 요것들이 하나하나씩 바뀌면 우리가 원치 않든 원하든 바뀌면 바뀌겠죠.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 가장 합리적인 숫자들로 유추했을 때 민백블럭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는 사업 계획안을 토대로 특별정비 계획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우리 민백블럭의 선도지구 선정은 소유주 여러분의 단합된 의지와 준비위원들의 희생이 만들어낸 결실이며 앞으로도 이 여정에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지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한편 지난 18일 안양시청에서 열린 민백블럭 재건축 주민 설명회에는 많은 주민들이 찾아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트럼프발 관세로 용인 지역 반도체 산업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중앙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용인시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전력 등 인프라 구축에 중앙정부 지원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김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SK하이닉스 생산설비 공사가 한창인 용인 원산면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입니다. 이곳 인프라 조성에 국비 500억 원이 추가로 투입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지난주 반도체 분야 재정 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겁니다.
정부 발표에 따라 투자 규모 100조 원 이상 대규모 클러스터에 전력과 용수 등 인프라, 국비 지원 한도가 기존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2배 늘었습니다. 투자 규모 122조 원의 원삼 클러스터는 물론 360조 원이 투입되는 용인 이동 남사 반도체 국가 산단도 수혜 대상입니다. 송전선로 지중화에도 국비가 투입됩니다. 기업이 부담하는 용인과 평택 지역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1조 8천억 원 가운데 70%를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인프라 국비 지원 비율도 현행 15에서 25% 수준인 수도권 기준을 30에서 40%로 늘려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전체 반도체 산업 지원 규모는 총 26조 원에서 33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내년까지 4조 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최대 수혜 대상지인 용인시는 이에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용인시는 이와 함께 반도체 시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가동될 수 있도록 전력과 용수 등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 반도체 시설 조기 가동을 돕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한편 생산설비 공사가 한창인 용인 원삼 반도체 클러스터는 오는 2027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남사 국가산단의 경우 지난해 12월 3단 계획 승인 고시 이후 LH가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지난달 경기도와 수원시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 유휴 부지에 우만 테크노밸리 계획을 밝혔는데요. 수원시의회가 현장을 둘러보고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시의회는 우수 기업을 유치하고 주변과 조화를 이룬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보도에 주하영 기자입니다. 수원 월드컵 경기장 야외공원. 수원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위원들이 들어섭니다. 앞서 수원시와 경기도가 이곳 7만 제곱미터 부지에 우만 테크노밸리를 조성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부지 여건이나 주변과의 연계성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찾아왔고요. 특히 인근 생활권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또 교통 흐름은 또 어떤지. 우만 테크노밸리가 들어설 곳은 수원 월드컵 경기장 주차장 유휴 부지입니다. 경기도와 수원시는 이곳이 광교 테크노밸리와 연계한 바이오, IT 연구개발 중심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착공에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합니다. 현장을 둘러본 수원시의회는 우수한 기업이 들어설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변 지역과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주차와 교통 흐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교통체계나 주거지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균형 있는 발전 계획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면밀히. 수원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우만 테크노밸리와 관련해 교통 흐름 보완과 주민 의견 수렴 과정 등을 세심하게 살펴볼 계획입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 경기가 어려운 요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생존을 넘어 성장의 기회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최초로 민간 주도로 설립된 수출입 지원 플랫폼 KP허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높아지는 물가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글로벌 시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높은 비용은 여전히 큰 장벽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는 KP허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외 국가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그 인증 절차라든지 그런 것들을 모르고 있을 때 KP허브에서 상당히 간략하게 준비해 줌으로써 저희가 해외에 진출하는데 큰 도움을 받은 것. KP허브는 복잡한 수출 절차를 대신 처리하며 단순한 플랫폼을 넘어 물류와 인증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홍보와 판로 개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온라인 홍보에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희 소상공인들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는데 그런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도움을 주셔갖고 저희가 짧은 기간 내에 이렇게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 검사소로 특히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기업들이 제품을 직접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평택 지역을 중심으로 국내의 바이어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현재까지 100여 개 이상의 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해 글로벌 판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과 기업인들에 대해서 지원이 각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준비한 매뉴얼대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무료화 서비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로써 서로 상생하는 그런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KP허브는 단순한 비즈니스 지원을 넘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BTV 뉴스 최희재입니다. 경기적 농촌 지역이 본격적인 농번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 해의 농사를 위한 파종 준비에 분주한데요. 요즘에는 기후 변화 때문에 파종 전에 벽실을 뜨거운 물에 잘 소독하는 과정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파종을 준비하는 농가를 조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흥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쌀 해토미가 파종을 앞두고 키다리병 예방을 위한 종자 소독에 한창입니다. 60도로 데운 물에 벽실을 10분 담갔다가 바로 찬물에 식히는 온탕 소독은 친환경 벼농가의 대표적인 소독 방법입니다. 키다리병은 주로 벽시에서 전염되기 때문에 파종 전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종자 소독이 안 된 종자로 해가지고서 60도로 10분 이상 소독을 하고 그다음에 찬물로 담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발화를 해서 파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키다리가 있으면 그의 농사는 이제 망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벼 키다리병은 잎이 가늘고 길게 자라는 종자 전염성 병해입니다. 특히 모짜리에서 발생하면 빈 껍데기로 자라다가 말라 죽는 병으로 종자 소독이 한 해 농사를 결정지을 만큼 중요한 이유입니다. 벽시 소독은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첫걸음으로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기초 작업입니다. 특히 정부 보급종 벼는 전량 미소독 종자로 보급이 되므로 철저한 정서 소독 후 파종 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시흥시 농업기술센터는 종자 소독만 제대로 해도 벼 키다리병균을 90% 이상 죽일 수 있다며 철저한 소독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고령층의 무단횡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트로트 음악을 활용한 캠페인 영상을 제작해 홍보 활동에 나섰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이 영상을 5개 전광판과 버스 및 역사 광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등에 송출해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 고령층이 자주 찾는 시설을 중심으로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과 캠페인도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